미분양이 많다는데? 오픈해도 되는 거야? 자, 또 있습니다. 6번째 질문은요. 공인중개사들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. 첫 번째 공통점이 뭐죠? 자기가 시험 봤던 회차가 제일 어려웠다. 두 번째 공통점이 뭐예요? 다시 합격할 자신이 없다. 그래서 자격증에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난다. 여러분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쉽고 빠르게 돈 버는 법을 저한테 물어보잖아요? 그럼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자격증을 반납하시면 됩니다. 그러나 다시 못 따니까 반납을 못 하는 거죠. 세 번째, 더 이상의 공인중개사는 없었으면 좋겠다. 네 번째, 야, 창업하려고 보니까 무슨 놈의 회원제가 있냐? 회원제는 불법이다. 다섯 번째, 실무를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. 근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더라. 그게 여러분들의 공통점이에요. 여섯 번째, 오픈하고 상담을 잘해줬는데 계약은 딴 데 가서 하더라. 딴 데 가서 하더라. 일곱 번째, 더 이상 우리 동네에 부동산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. 지금도 너무 많다, 이씨. 여덟 번째, 중개보수로 줄 때는 엄청 비쌌거든? 받으려고 보니까 작더라, 이씨. 아홉 번째, 부동산 너무 치열하더라. 부동산 경쟁이 너무 치열하더라. 열 번째,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물건하고 손님이 없는 게 어렵더라. 11번째, 입지가 좋은 곳에 오픈을 해야 기회를 얻기가 쉽더라. 자, 이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자격증을 합격하고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 가지는 6가지 질문이에요.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7번째 질문이 다시 나옵니다. 7번째 질문입니다.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는데 중개업도 어려울까요? 부동산 중개업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지 않아요. 거래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만 중요해요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경기가 좋다는 건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걸 의미를 하죠.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해 봐야 매도자한테 수수료만 안 나와요. 우리 입장에서는 천천히 거래만 잘 되면 돼요.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도 아니에요. 방향도 아니에요. 그러면 미분양이 많다는데 오픈해도 되는 거야?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미분양이 많은 건 기재부 장관과 건설회사가 걱정해야 될 문제지 여러분의 걱정 문제가 아니에요. 미분양이 많다는 건 팔 게 많다는 얘기예요. 팔 게 많다는 얘기. 매물 확보가 쉽다는 얘기예요. 매물 확보가 쉽다는 얘기예요. 매물을 많이 확보해 놔야 물 들어올 때 뭐 할 수 있어요? 노를 저을 수 있죠. 근데 매물이 없는데.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팔 부동산 자체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어려운 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.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두 번째 문제로 갈 수 있어요.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두 번째 문제는 못 갑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은 다시 물건이 먼저예요? 손님이 먼저예요? 물건이 먼저예요. 자, 그럼 중개업에서 매물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까요? 손님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까요? 매물이 훨씬 어렵습니다.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.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하려면,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네, 필드 나가면 돼요. 바로 몸으로 부딪히면 됩니다. 중개업은 부딪히면서 배우는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럼 나가서 뭐 할 건데요?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. 뭘 광고할 건데? 매물이 있어야 광고를 할 거 아니에요? 뭘 광고할 거냐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 거죠. 자, 다른 부동산 매물을 베껴서 광고할 수 있을까요? 가만 안 둡니다. 걸리기만 걸려봐라. 걸리기만 걸려봐라. 가만 안 둬요. 당연히 가만 안 두겠죠. 여러분도 가만 안 두겠죠. 그렇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
제가 이제 실무교육 다니면서 느끼는 거. 네이버에 광고만 열심히 하면 된대. 중개업 어렵지 않다는 거야. 미친네. 매물 광고할 게 없는데 뭘 광고하겠다는 거야. 그랬더니 다 나오는 루트가 있대. 그래 물어봤어. 뭔데 했더니 남의 부동산 매물 광고 100개면 된대. 아유 무식하니까 별소리를 다 한다 진짜. 가만두지 않습니다. 가만두지 않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으로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. 그게 시작이에요.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. 손님을 확보하는 것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everybody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 다 해요. 즉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손님을 확보할 수 없다. 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게 순서예요. 뭐부터? 물건부터. 그 다음에 뭐? 손님을. 그죠? 요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.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들 돈 잘 벌까요? 천차만별입니다.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 있으면서 느낀 건 분명하게 있어요. 중개 잘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이 바뀌면 중개 방식도 바꿔요. 시장 상황에 따라서. 그런데 꼭 한 박자 늦어들. 남들 다 바꿔서 저기 따라가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꼬레비로 쫓아가면 그분은 폐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중개 잘하시는 분들은 요 얘기가 똑같이 있었어요. 제가 네오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. 그 중에 조차 모임이라고 있어요. 올해는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조차 모임을 했어요. 그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.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. 제가 끊임없이 오랜 기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물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. 매물 확보하기가 쉽다. 그리고 나서 경기가 좋아지면 변곡점에 이르거든요. 돈을 제일 많이 벌 때는 경기가 위로 올라갔다 꺾어질 때가 아니라 바닥으로 갔다가 위로 칠 때예요. 이 상황이 2023년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. 안 좋아요. 그때 개업률보다 폐업률이 높다는 얘기가 그때 처음 등장해요. 그리고 2023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 엄청 좋습니다. 2023년도에 나온 매물이 2024년 상반기에 다 팔려요. 그래서 2023년도에 매물 확보에 주력하시면서 임대차 거래 하셨던 분들은 2024년도에 엄청 법니다. 엄청 벌어요. 우리 사무실 장부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 거기 막 상호랑 다 써 있어가지고 그렇고 믿어. 엄청 번데 못 믿겠으면 따라와 보여줄게. 네. 엄청 벌어요. 그래서 그렇게들 다들 하셨어요. 요새 뭐하냐? 9월, 10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끝물 장사 그리고 10월 말 다 놀러 나갔어요. 쉬어야죠. 열심히 일한 자 떠나라. 다 놀러 나갔어. 그리고 이제 11월 초에 다 들어왔어 지금. 다 들어왔어. 뭐 할까요? 이제 숨 고르기 하고 물건 작업해야지. 물건 작업해야지. 이런 순서대로 가게 됩니다. 자,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. 8번째 질문인데요.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50만 명이 넘는데 왜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3천일까요?